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 관련자까지 추가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 사무실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혜리 기자, 수사 결과 발표는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해병대원 특검은 오전 11시 이곳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5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종료되는 건데요. 오늘 발표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21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12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해병특검은 현재까지 총 28명을 기소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박정훈 대령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의혹 등 남아있던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출범한 특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임 전 사단장을 첫 번째 소환자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로부터 VIP 경로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가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구속영장 10건 중 임 전 사단장 외 9건이 기각되는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검은 30명 규모의 인력을 남겨 내일부터는 본격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서초동 해병대원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여야는 오늘 내년 예산안 의결을 위한 막판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 야당과의 이견에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 규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28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보훈용 예산 등이 포함됐다며 감액을 주장해왔습니다.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통해 법인세와 교육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 법안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현금 살포 등 무책임한 예산안을 냈다며 특활비 등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돈 먹는 하마식으로 살포하는 지역 상품권 예산 1.2조 원, 자기 모순을 감수한 채 내로남불로 편성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에서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는데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연말 전국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 나선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립만 남은 정치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의 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겸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응원한 뒤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특검의 야당 탄압을 성토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그냥 찬성 버튼이 아니라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그냥 지나가세요.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힘의 행보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이들은 2019년 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감찰 착수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상황을 묻는 질문에 답을 피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 감찰 지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감찰 상황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합니다. 상황을 잘 모르겠어 지금. 어제 계속 국회만 있어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며 검사 감찰 근거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게 감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감찰 착수 여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갈 수 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기피 신청이 문제냐 퇴정이 문제냐며 기피 신청이 정당했는진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재판 과정에 대통령이 나서서 제재가 들어오니 무서워서 일을 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교육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이랑 무슨 통화했어요?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지, 발부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말대로 정말 내란 정당이 되는 것인지, 반대로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글쎄 우선 어제 그 사태만 좀 보면은요. 예.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추경호 의원 본인이 기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진짜 좀 묻고 싶어요. 저렇게 얘기하면서. 정성호 장관도 지금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표가 투표하지 마 그러면 안 하나요?
투표해 그러면 하나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다 본인들이 헌법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다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 전에 그 원내대표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법사위원들이 검사장들을 뭐 고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양심으로 한 거라면서요. 본인들이 책임으로.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무슨 뭐 원내대표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못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사람도 다 원내대표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특검에게도 좀 묻고 싶어요. 진짜 이거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예. 추 의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해서 믿어서 정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의 청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옛날에 그런 거 있다 그러죠. 뭐 인형을 만들어 갖고 사람 이름 쓰고 바늘로 찌르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꼭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만으로도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제 했잖아요. 거기 계엄 해제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여해서 다 했는데 뭘 지금 내란 중요임무를 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본인들은 법조인으로서 진짜 그런 걸 믿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추경호 의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봉쇄가 돼서 못 들어갔고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이라고 했고 해제가 됐다고 해서 뭐 본회의장 옆에 회의장으로 모이라고 그런데 뭘 방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저 인형을 만들어서 이름 예. 써놓고 자꾸 바늘로 찍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표결 방해 의혹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특검에 묻고 싶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이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한 이유가 특검의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걸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물적 증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하고 통화는 했죠. 근데 통화 내용은 서로 간에 함구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추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미리 사전 통보 안 해서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도 7분 정도 됐는데 별다른 말을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범죄의 공범이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나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도록은 했어야 된다. 근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국회로 오라, 당사로 오라, 국회로 오라, 당사로 오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국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렵다 할지라도 국회로 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막는 것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막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의사 판단 능력이 없나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을 결국 의중은 내뱉지 못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비겁했다. 그리고 본인은 안 들어가더라도 의원들은 들어가서 뭐 찬성이든 반대든 하도록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물적 증거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특검이 영장 심사를 할 때 추가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예. 때는 당사자들이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도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었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맞추고 있어서 예. 사실상 큰 증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지만 다만 이제 내란 특검 자체가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각될 위험성이 많다 할지라도 청구한 것으로 보여져서 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12월 3일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 뭐 일부러 11월 27일을 택한 것이 예. 12월 2일쯤 영장 심사가 되고 12월 3일쯤 결과가 나올 거를 그렇게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론들이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일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일부 뭐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을 택했다. 당직일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믿고 싶지 않은 얘기고요. 글쎄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게 터무니없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고 이건 더구나 구속영장 아닙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했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럼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뭐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뭐 국외 도피할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뭐 증거를 인멸할 지금 다 이미 증거가 나와서 해당한 증거가 나왔고, 이승훈 변호사 얘기했지만 증거가 없을 거다 아닙니까? 근데 뭘 인멸합니까? 없는 증거를.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맞춰갖고 내가 표결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 이전에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저도 뭐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기각돼야 하는 그런 영장인 거죠. 만약에 정말로 특검에서 이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혐의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기소해서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얘기고, 구속영장 청구는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죠.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중대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그 나비 효과는 부마 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46년 전입니다.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을 언급하면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가 정치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재한 거에서 민주주의 활동을 하다가 제명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재를 유지하거나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여기에다 끌어다 드리는 것 자체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치력을 좀 키우셔야 되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되든 안 발부되든 계엄 해제를 막는 데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이거 자체는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뭐 이후에 어떻게 됐건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서 다시 한번 분골 쇄신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정반대 메시지가 나와서 아직은 식물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이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거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부터 이미 위헌정당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위헌정당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뭐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뭐 내란 프레임을 계속해서 그걸로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이란 터무니없는 사태,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해서 거의 벌써 1년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3일이면 1년 되는데,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선거가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어부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나 지났으면 그런 뭐 비상계엄 가지고 자꾸 만지작거리지 말고 본인들의 국정 운영 능력으로 그런 긍정적인 일을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나요? 그 국정 운영에? 대통령도 지금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더더구나 압도적인 다수가 입법부인데, 그럼 본인들의 국정을 잘 운영해서 내년 선거에서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자꾸 내란 이렇게 얘기하면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부지를 좀 보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상대 공격으로 좀 이득을 보려고 하나요? 이젠 충분히 시간도 지났고 이제 그런 프레임 내려놓고 본인들이 이제 뭘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보여주세요. 자신이 없는 겁니까? 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12월 3일과 4일 밤에 있었던 일, 그 일만으로는 위헌정당 해산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판결을 하기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일단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 107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한 5석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산이 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내란 선전선동죄였어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의 크기는 훨씬 크고 위헌정당 해산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라는 측면과 또 사실상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외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107석의 거대 야당이라는 점과 조직적인 그런 정황들이 없다는 점을 정청래 대표도 모르지 않을 텐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부분이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서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서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그만큼 이런 범죄 혐의들이 실은 정말 하루 만에 끝나서 다행인 것이지 이게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와 유혈 충돌까지 이루어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실은 위헌정당이고 반민주적인 정당이 맞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고 반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입장까지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세 가지 조건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조건은 뭐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굳이 조건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간사 선임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정일을 염두에 둔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 자,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한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걸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다음에 지금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을 해달라 이 추가적인 제안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추가적인 제안을 이유로 민주당은 지금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 이걸 철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도 뭔가 핑계를 대고 네.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처음에 있어서 뭐 검사들이 항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뭐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에 뭐 특검에 항명과 뭐 검찰의 조작 수사를 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왠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 많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하면 보통 특위를 만들려 하잖아요. 예. 대체로 다 그랬습니다. 특검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 얘기해보면 도대체 항소 포기로 7천억대 재벌을 김만배 등 범죄자들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거론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항소 포기를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이게 자꾸만 거론되어서 유력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뒤늦게 각성한 거죠. 그 특위도 안 만들겠다. 특검도 안 하겠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하자. 왜?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요. 추미애 위원장의 활약 봤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뭐 말 못하게 하고 퇴장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활약을 믿어서 그러겠죠. 근데 지금 저도 국민의힘 잘 모르겠어요. 이제 법사위까지 받아놓고 예. 왜 굳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를 고집하나?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간사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아침에 국민의힘이 아무나 좋다. 우리가 저 간사를 선임해서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하겠다 하면 민주당이 그것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빨리니까 국정조사 자체를 하는 게 좋다. 뭐 나경원이 간사한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한 방식대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어떻게든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민주당으로서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사실 속내는 국정조사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민주당에 유리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또한 이걸 국정조사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만석 검찰 대행도 의견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고민해서 결정했다라고 이건 검찰의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진우 중앙지검장인가요? 자신은 지휘권을 동의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관계가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지휘체계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 안 됩니다. 근데 국정조사할 시간이 뭐 여기에 굳이 국회가 시간 낭비해서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과거의 일이고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공방보다는 이 시간에 국회가 좀 더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간사 문제도 나경원 의원 이미 간사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거의 당대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면서 당의 간판을 맡고 있는데 저기서 뭐 간사 맡는다고 국정조사 하지 않겠다? 뭐 이거 자체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사 문제도 더 이상 이게 논의되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 문제와는 별개로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왜 항소 포기를 했나 잘 모르겠네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하고 나서 이걸 항소해 보세요.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 대장동도 사건도 마찬가지 이것도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고 검찰 구형과 너무 다른 게 만약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전 같으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대장동은 항소 포기해놓고 왜 이거는 항소하냐? 그렇게 나올 테니까 이것도 항소 포기해서 우리 검찰은 항소 포기 자주 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 포기. 일단은 뭐 징역형이 구형됐는데 벌금이 나왔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 원래는 100% 항소했었거든요. 근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되고 또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 할지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폭력 행위로 됐고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감금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입장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법원이 뭐 잘못된 거 자신들이 항고한 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명분을 줬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혀 실은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서 항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 또한 이미 과거의 일이 돼버렸어요. 항소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 가고 앞으로 현재와 미래 문제에 좀 국회가 집중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사건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실종된 여성이 4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5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살해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24일 충주호 인근 흰 차 한 대가 호수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사람만 걸어 나옵니다. 전 연인인 50대 여성을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피해 여성 차량을 유기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한 끝에 피해 여성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김 씨 자백을 토대로 음성군의 한 폐기물 업체를 수색해 발견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김 씨의 사업 거래처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여성 차를 호수에서 찾아냈지만 차 안엔 혈흔만 있었을 뿐 여성은 없었습니다. 크레인이 와갖고 차 빼고 국가수가 와갖고 검사하고요. 그 앞에서 조수소 쪽에서 혈흔이 나왔는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휴대전화에선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실종 여성과 결별했지만 이후에 수차례 다툰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당초 폭행 혐의만 인정했던 김 씨는 경찰에 추궁해 살해와 시신 유기 등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고소장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주변에 만류해도 장 의원이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담겼는데 저희가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술자리에 나타난 남성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 도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영상을 보면 뒤늦게 합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해당 비서관과 상황을 목격한 다른 비서관들의 주장입니다. 그때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경찰이 직접 여기 식당 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이 비서관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용기를 내게 됐다며 철저한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가짜 해외 명품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자들이 적발된 사례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완제품이 아닌 부품 형태로 위조품을 판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게 한 이른바 조립식 키트를 판매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의 명품 위조 공방입니다. 각종 해외 명품 가방에 원단이 즐비합니다. 상표를 새겨 넣는 압착기에 가죽 성형 틀까지 갖췄지만 완제품은 몇 개 보이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부품을 사서 직접 만드는 DIY 조립 키트식 위조 상품들입니다. 이렇게만 팔아가는 실제 DIY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죠. 50대 여성 등 2명은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조 부품들을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가격은 정품가의 약 100분의 1에 불과한 3만 원에서 6만 원, 압수된 것만 600여 점 분량으로 진품으로 치면 27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봉제 순서 등 자세한 제작 설명서까지 제공하고 음식 이름 등 은어로 명품을 지칭하며 범행을 숨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조의 기법, 사용자 후기 등 보면 위조 상품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등록된 상표의 위조는 물론 위조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조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틈을 타서 판매하는 것이죠. 위조 금속 마크 등 장식품을 공급한 부자재 업체 대표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도 함께 같이 보셨는데 자, 고소장에 담긴 피해자의 주장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1년 전입니다. 작년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한창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의도에 있는 한 그 식당에서 저녁에 같은 회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경태 지금 고소장에 따르면은 그 피해 여성이 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장경태 의원이 합석을 했고 이 피해 여성 자리 옆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때는 이미 그 여성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술에 조금 취한 상태여서 본인이 몸을 가누거나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장경태 의원이 옆자리에 앉아서 그 피해 여성을 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목격을 하고 동영상을 찍은 것이 그 TV조선을 통해서 지금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지금 그 형법 299조에 따르면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형사 고소를 했고 다만 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성추행 의혹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없고요.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아니, 그때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는데요? 수요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네, 장경태 의원은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장 의원 측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 이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 그 강제추행 행위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보통 이렇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통 이렇게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고소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시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술자리에 있다가 이석을 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이석을 한 자리에서 여러 비서관들, 보좌진들이 있는 자리였고요. 함께 술자리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해당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도 현장에 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강제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장경태 의원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 있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영상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잠깐 있다 간 것밖에 없다. 이런 입장까지 저희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 장경태 의원 어찌됐건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 소환 조사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될까요? 사실 이런 사안은 신속하게 네. 조사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런데 이 사안을 그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관할,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를 네. 시켰는데 영등포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고소인이 국회란 점을 감안하는 것인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안을 서울경찰청 여성청년조사계로 지금 이첩을 했다고 네. 합니다. 지금 그 언론 조사를 언론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 장경태 의원에게 연락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고소인, 피해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회적 문제도 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서울경찰서에서 양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긴급한 대응에 좀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 장 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긴급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이에요.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죠. 과거에도 이춘석 그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도 관련된 비위 의혹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감찰을 지시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최광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정청래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경태 의원이 당내에서 가지는 위치와 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이번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진상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장경태 의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당내 진상 조사를 통해서 조속히 밝혀지는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피해 여성이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이 사건이 보도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진술까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진술은 일관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이런 피해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을 정도로 간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장경태 의원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당 감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 충분히 밝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1,050원어치, 1,500원이 아니라 1,050원어치의 과자, 간식을 꺼내 먹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이제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된 과정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판 장발장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달 새벽 4시에 전북 완주에 있는 한 물류회사 2층 그 냉장고, 사무실 냉장고에서 직원이 아니고 외주업체인 보안업체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코파이 1개, 카스타드 1개 합쳐서 1,050원 상당을 이제 꺼내서 새벽에
배고픔에 먹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 당시 그 물류회사 소장이 방범 카메라 CCTV를 봤더니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먹네 하면서 이 사안을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해 본 결과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벌금으로 구약식 50만 원을 했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피의자 같은 경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것이 평소 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물류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간식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먹은 것인데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1심에서는 사실 벌금액이 선고됐지만 이에 대해서 계속 무죄를 다투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2심에서 뒤집힌 겁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과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이 그 절도죄라는 것이 고의범입니다. 모든 형사 범죄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고 본 것이죠. 지금 관련된 같은 직원들 39명이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절도죄의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들도 그렇게까지 간식을 먹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것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검토한 다음에 상고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절도죄라는 것이 최근에 무인 점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직원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임의적으로 관련 오는 사람들한테 먹도록 그런 관행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지 이런 게 법리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법리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단,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상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에 보면은 무죄가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항소, 상고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그런 사회적 흐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상고할지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7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홍콩 아파트 화재 사고 희생자가 83명으로 늘었습니다. 아파트 7개 동을 집어삼킨 화재는 27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아직 건물 안에 상당수 주민이 갇혀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기자,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공공아파트 7개 동을 집어삼킨 불은 27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곳곳에서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83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200여 명에 달하는 주민이 연락 두절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수색 작업 중이지만 32층에 이르는 고층 구조와 화재 잔해 등으로 구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Besides, debris and scaffolding were falling from upper floors. Emergency vehicle access was blocked by the fallen scaffolding and debris, so making our access to the affected building very difficult. 어디서 왜 불이 시작됐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스티로폼 자재가 불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홍콩 정부는 공사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공주택 리모델링 단지의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1948년 176명이 숨진 홍콩 창고 화재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중태에 빠뜨린 용의자가 29세 남성 아프가니스탄 국적 난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위해 미 서부에서 차로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 DC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아프간 전쟁 당시 미 중앙정보국과 협력한 이력이 있고 미국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해 지난해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강원도 양양 한계령 일대가 흰 눈으로 뒤덮인 모습입니다. 어제 강원도 산지 곳곳에 눈이 내렸는데요. 직접 드론을 띄워 한계령의 설경을 담아봤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해발 920m의 한계령 휴게소 주변이 온통 흰 눈으로 가득합니다.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산맥 역시 온통 눈으로 뒤덮인 모습인데요. 버스 한 대가 도로를 굽이굽이 조심스레 올라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11월의 강원도는 이미 가을에서 겨울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요. 이 아름다운 설경, 많은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것 같네요. 네,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눈꽃이 아름다웠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방문객이 휴대폰을 꺼내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전망대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눈 구경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보였는데요. 이날 한계령 휴게소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상하는 설경 명소가 되었습니다. 네, 하얀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눈길 운전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 한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종일 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비교적 온화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 영하 3.3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7도, 청주 8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이고요. 풍랑경보가 내려진 동해 먼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12월의 시작과 함께 다음 주에는 본격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